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예언이 적중하여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만화책 내가 본 미래는 진짜 재해는 2025년 7월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완전판까지 출간되었고, 대재앙은 2025년 7월 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작가인 타츠키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비를 털어서 새로운 만화책을 출간했다. 과연 일본 대재앙 예언의 진실은 무엇이며 그녀의 예언은 틀린 것일까? 오늘은 타츠키료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담은 책 천사의 유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1999년 내가 본 미래의 단행본이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표지에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고 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언이 적중하고 세상이 떠들썩해지자 저를 사칭하는 가짜 예언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나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기에 일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 책을 쓴 이유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쓰인 내용이 있었고, 천사의 유언이라는 신간으로 이번 생애에서 할 일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그저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제가 분화한 후지산 꿈을 꾼 것은 맞지만 저를 사칭한 예언가는 후지산이 8월에 대분화를 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꿈을 꾼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을 예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기 록 가수 오자키 유타카의 사망을 예언한 꿈을 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 오자키 유타카의 꿈은 꾼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예지몽을 꾼 후 5의 배수가 되는 해에 사건이 벌어진다는 법칙도 저를 사칭한 예언가가 멋대로 꾸며낸 것입니다. 사기꾼은 늘 자신있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정보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본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증거가 없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의 견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던 신비한 경험에 대해 굳이 남에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대재해는 2011년 3월 동일본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책의 표지에 그린 메시지가 현실이 되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원인을 조사하고 싶어지는 논리적인 성격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알람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서 시계를 부순 적이 있습니다. 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살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지구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의식이 우주로 날아가 내가 사는 집 지붕과 그 집 안에 누워서 쉬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내려다보는 우주의 시선도 느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자 새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순간 그리운 감정이 밀려와 엄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976년 11월 24일 영국의 록밴드 퀸이 꿈에 나왔습니다. 꿈에서 퀸의 보컬인 프레디가 유행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10년 후인 1986년 11월 28일에도 퀸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에서는 퀸의 동상을 봤는데 프레디를 제외한 3명과 모르는 남성 1명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5년 후인 1991년 11월 24일 오랜만에 친구와 영국 여행을 가게 됐고 출발까지 이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라는 친구의 다급한 전화에 TV를 틀었고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뒤 11월 28일자 영국 신문에는
온통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날짜는 15년 전 꿈에서 본 뉴스였고 영국 신문은 정확히 5년 전 꿈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1994년 9월 14일에는 여름부터 쭉 위중했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장소의 풍경을 이전에도 봤다는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꾼 꿈이었는지 일기장을 찾아보니 그 꿈을 꾼 것은 1993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같은 날이었죠. 이때부터 제가 예지몽을 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꿈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 패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잠에서 깨면 꿈을 잊어버리지만 가끔 강렬하게 인상을 남기는 꿈을 꾸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꿈이 예지몽일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예지몽이라도 저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미래에서 그린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의 꿈은 사실 10대 무렵부터 꿈을 꿨습니다. 그때는 날짜도 쓰지 않았지만 같은 꿈을 여러 번 꿨고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지만 영혼을 본 적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밖에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출간된 후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도 변조한 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에 휘둘리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나의 역할은 언젠가 오는 대재해를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란 인간의 소망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강하게 기도한 결과 그것이 구체화된 존재가 하느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붓다와 같은 성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 하느님 아래에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구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자도 하느님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 1월 3일에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개의 세계 중 과거와 현재의 두 개는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번은 투시 능력이 있는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느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로 운세를 보는 어떤 영능력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내가 천사의 환생이라고 했습니다. 1997년에는 유명한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천사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나에게 용신이 붙어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물음표가 남습니다. 내가 인도에 갔을 때는 꿈에서 내 영혼의 뿌리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창조주의 모습이 보였는데 창조주가 손바닥을 위로 돌리자 그 손바닥에서 비누와 같은 발광체가 나왔고 그것이 천사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주위에는 흰 발광체가 7개나 떠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1일의 꿈에서는 마추픽추와 같은 장소에서 바위 한가운데에 아기 천사가 있었고 그 아기 천사가 바로 저였다는 꿈을 꿨습니다. 인도 여행에서 귀국한 뒤 TV 프로그램에서 난치병 아들이 있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때부터 저는 자원봉사 단체에 연락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무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Y씨를 만난 것은 자원봉사 스텝의 연수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영적인 공부에 숙명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Y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왜 지금 죽어야 했을까? 남편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때 나에게 어떤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Y씨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본 순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안고 있던 아기가 바로 남편의 환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Y씨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아름답게 빛나는 구체가 보였고 그 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답에 Y씨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닦는 거야? 빛나는 구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미움, 분노, 슬픔을 극복하고 남을 배려하고 기쁨과 감동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윤회를 반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필연이다. 저는 이 말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스트레스라고 느껴온 것도 전부 필연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21년 어머니가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친가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퇴원하기 전 급하게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쓰나미의 꿈에서 보았던 건물과 똑같았습니다. 1995년 11월 26일에 꾼 꿈입니다. 옛 일본에서는 장례식에 흰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검은 옷을 입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내 장례식에는 검은 상복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와줘라고 유언을 남겼더니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와주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 건 11월인데 꿈에 7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새 아파트에 들어온 지 1년 반 후인 2023년 7월 어머니의 체력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의 맥박은 조용히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해보니 놀랍게도 7월 15일에 장례식 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7월 15일은 내가 아니고 어머니가 죽은 날도 아니고 어머니의 시신이 장례식장 차로 옮겨져 제가 딸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9년 후인 2020년 저는 도시 전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갑자기 내가 본 미래 단행본의 표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방송 스태프는 방송 전에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제 연락처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단행본을 출간했던 출판사는 이미 사라졌고 만화책의 전후 사정을 아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저는 조카들로부터 타츠키료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사칭한 사람은 8월 후지산 폭발과 다이애나의 죽음 등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한 거짓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만화에 게재된 것은 15개의 예지몽 중 13개가 적중했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저는 예언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가는 은퇴했으며 출판사는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짜 예언가는 폭주를 멈출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본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책이 나온다고 광고가 실려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니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 출간될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란 저는 서둘러 출판사에 문의해보니 저를 사칭한 예언가가 타츠키료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출판사에 연락했고 완전판을 출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편집이 급하게 진행되었고 새롭게 코멘트를 더해 완전판이 출간된 것입니다. 완전판의 마감일이었던 2021년 7월에도 꿈을 꾸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던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대재난은 2025년 7월이라는 글자가 영화 제목처럼 크게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의 꿈도 2011년 때와 같이 예전부터 계속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만화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봤던 쓰나미의 꿈이나 필리핀의 해저 분화로 보인 영상의 꿈도 2025년 7월의 대재난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퀸의 프레디가 사망했을 때도 신문의 날짜와 꿈을 꾼 날짜가 동일했고 7월 15일이라는 꿈도 어머니가 죽은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신이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별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이런 꿈들이 그 사실을 현실에 알게 되는 날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날은 무언가가 일어나는 날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은 가짜 예언가로 인해 제가 예언가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대재해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본 대지진도 그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재해가 일어나 과거의 교훈을 기록한 비석도 남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진의 재해를 잊었을 무렵에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이라고 하는 날짜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각자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겁니다. 2001년 설날에 꾸었던 꿈에서는 대재난 이후 서둘러 재건에 나선 사람들의 씩씩하고 밝은 미래도 보았습니다. 행복을 바라며 긍정적으로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대재난을 계기로 마음과 영혼의 진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재난은 사람들이 잊었을 때 반드시 옵니다.